예, 독고지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일 때문에 여기 이제 예산 원래 청주에 하차를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서 움직이는데 갈 거 없는 거 안 하고 저는 그냥 여기 제 거래처 여기 예산에서 이따 한 4시 반쯤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싫고 대전 가려고 예산으로 바로 왔어요. 점심 먹었고 물론 뭐 아산에서 대전 가는 거 뭐 13개, 12개, 14개짜리 있는데 아유 갈 거 없어. 어차피 집에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도 없고 이따가 대전 가면은 밤에 뭐 조금 대기는 있긴 있겠죠. 광역 물류센터니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하고 마치면 그래도 오늘 매출 뭐 38개 되니까 해서 밥 먹고 어느 때 같으면 여기 이제 다방 가서 커피나 한잔 하면서 죽 때리려고 했는데 다방도 다 이제 장사들이 안 돼. 시골이에요. 깡촌 시골. 잠깐 보여드릴까? 이런데요, 이런데. 차 세우기 좋아, 일단. 여기 오면은 한가하고 좀 그래갖고, 막 정신없는 그런 도시에, 눈만 뜨면 코백하려고 하는 그런 도시하고는 조금 정서가 달라요. 오토바이 가게도 구리구리한 거 있고, 여인숙도 있고, 뭐 많아. 다방 천지에다가. 차는 이렇게 주차해놔도 딱지도 안 뛰네 여기는. 조그만 시골 동네인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 요새 20, 30대 사람들 답이 없잖아요, 그죠? 20, 30대들이 서울에 가서 무조건 서울로 가서 어떻게 한번 성공해 보겠다 생각하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산입니다. 예. 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한양으로 보냈다는 얘기는 이미 조선시대 4, 5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아니고 방송이 한 20분에서 30분 될지도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짜증나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치우세요. 별 내용은 아닌데 지금 20, 30대들이 답이 없다 보니까 뭐 서울로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해봐야 답이 없어. 왜? 서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람이 기본이 집을 구해야 하고 이동 수단을 하나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서울에 가서 뭐를 해먹고 살겠다? 자, 물론 서울 변두리에 싼 방들은 뭐 천에 130만 원도 있고 천에 한 150 줘야 되겠다. 천에 한 200 줘야 되겠다. 200. 싼데 한 천에 한 150? 3천에 50, 요정도 55, 요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요, 그 교통비하고 시간 비용을 따지면 한 달에 기껏해야 그 양반들 20, 30대 분들 벌어봤자 300, 350이에요. 기껏해야. 그거 벌어가지고, 교통비에다가 한 150만원 뭐 이거저거 먹고 하는데 먹는 건 더 쓰지. 밖에서 생활하는 거야? 그거 털리고 방세 털리고 하면요 남는 거 개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반값 자려간다고 변두리로 가시는 분들 그거 아닙니다. 차라리 중심권에 있는 게 나아요. 강남 지역에 뭐 월세 한 200만원 들더라도 거기서 출퇴근하는 게 낫지. 아침 5시에 나와도 장담 못해요. 제 시간에 들어간다는 거.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후배 중에 하나가 가수 지망생이 있는데 노래는 조금 해요. 하는데 요즘에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엄청 한둘이 아니잖아. 하긴 하지만 그쪽 세계에서는 솔직히 힘들죠. 서울로 상경해서 이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자기 음악실을 3천만원에 150인가요? 그걸로 반지하도 아니고 지하에 얻었답니다. 지하에 음악실 하나 60평 되는 걸 얻고 집은 3천만원에 55만원 정도의 그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한 3천만원 정도 하고 토탈 다 합치면 한 1억 가까이 돼요.
제가 딱 잘라 말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냥 너 1억 고스란히 보존해가지고 내려와서 조그마한 음식점 같은 거나 하면서 방세 내지 말고 엄마하고 살아라. 어? 너 거기서 더 있다가는 돈 버는 거는 고사하고 다 까먹고 내려온다. 안 좋은 경험만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 뭐 사기 비스름하게 맞을 뻔 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내에서 타지로 가든 대한민국에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든 누가 사기치냐면요, 이민 가서 사기 맞은 사람들이 이민 오는 사람 망치 까는 거예요. 그럼 그 망치 맞고 외국 생활 하다가 또 누구 이민 오죠? 그 사람이 또 망치 까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 세상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타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나마 언어가 통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안 맞든지 조금 덜 맞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서울살이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 서울에서 350 벌면 뭐해. 여기서 200, 250 버는 게 나아요. 거기서 방세 털리고 뭐하고 고생 온갖 개고생 다 하고 답대가리가 안 나와. 답이 안 나오지. 그 친구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3,000에 150짜리 음악 연습실을 이제 지하로 얻어놨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안에 방이 2개가 있답니다. 60평이니까 그 2개를 또 전전세를 준 거예요. 월세를 준 거야. 또 자기가 얻어갖고 3,000에 150에 얻어가지고 방 2개를 80인가에 줬대요.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이것저것 해가지고 채워 나간대요. 150만원을 월세를.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집 사는 거 3,000에 55만원에 관리비 또 따로 있잖아요. 음악 연습실도 관리비 있고. 그냥 까지는 거야. 그렇다고 요새 일도 없대요. 뭐 하는 거야 서울 가서 방 얻어놓고. 그건 아니지.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서울로 올라가면 접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다시 말해서 다단계 쪽이죠. 그쪽을 많이들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서울 테헤란로에 가보면은 논현역부터 해가지고 삼성, 선릉, 역삼, 삼성역, 역삼역, 선릉역 요거 쫙 그 있는 데가 테헤란로라고 하는데 다단계의 왕국이에요. 그 지역이 다단계의 본거지, 다단계의 성지라고 하죠. 많아요 사기꾼들이. 이로 말할 수 없이. 뭐 밑에 사람들 데려가갖고 뭐 하면 수치로 따지면 뭐 한 달 뭐 1,000에서 2,000, 3,000도 벌고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 결국은 빚을 지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친구도 음악하는 친구인데 심성은 착해요. 뭐 유튜브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돈 다 보존해가지고 서울에서 가게 하나 하려면은 몇 억 들어가니까 대전 와서 조그맣게 하다못해 요새 그 코로나다 보니까는 치킨집이 이름이 있는 치킨집이든 브랜드가 없는 치킨집이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통 하루에 뭐 30마리 20마리 나갔던 게 지금 7, 80마리 이상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시켜 먹으니까. 근데 모든 가격이 한번 오르면은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은 더 오르기가 힘들지. 한번 가격을 내리잖아요. 거기에서 또 더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상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 내년에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쭉 갑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그러면 이제 비대면 업종이 될 것이다 보니까 배달업종은 돼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 솔직히 그런 거 뭐 가맹비 주고 프랜차이즈 해봐 몇 억 들어갑니다. 브랜드 없는 거 하더라도 2억 이상은 최하 들어갈 거예요.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5천만 원 내외면은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차라리 그런 거 해서 성실히 자기가 한 1년 동안 만들고 배달하고 다 하다가 어느 정도 왔고 잡히고 이제 평균 매출이 한 달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직원 써서 오토로 돌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살이 하면서 뭘 해먹고 살겠어. 서울은요 0.3%가 사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최하 사람답게 그냥 좀 그래도 서울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최하 자기 자산 10억에 한 달 최하 1,000만원 이상 벌어야 돼요. 그래야 그냥 서울 그냥 숨쉬고 사는 겁니다. 그거 아닌 사람들은요 전부 그 0.3% 사람들의 노예인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서울 가서 사업을 해요? 돈이 몇 배로 드는데? 물론 서울이 사람도 많고 뭐 이것저것 많죠. 근데 거기서 배견할 수가 있느냐고요. 달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선점하고 있고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집합생활 같은 거 하면서 교육받고 그러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업종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다단계 뭐 이런 걸 접하게 되는데 시간 낭비예요. 그걸로 돈 벌 것 같으면 다 그거 하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가진 사람들이 똑똑해요. 왜? 그 과정을 밟고 올라오기도 했을 분들은 안 밟았다 하더라도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위에서, 예, 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들이거든요. 0.3%. 0.3%도 아니지. 그 사람들은 막 0.00한3% 될라나요? 근데 제가 얘기한 0.3% 많이 잡아서 1%라고 할게요. 서울에. 그 정도 1% 안에는 들어야 그냥 서울 사는 겁니다. 예. 뭐 딸랑 돈 1억 가지고 뭐 한 달에 300에서 400, 500 벌어 갖고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나가요. 생활비로. 월세 주고 뭐하고 남는 게 없어. 차라리 자기 사는 지역에 내려와서 먹고 사는 게 나아요. 아무튼 서울은 옛날에 뭐 어메리칸 드림 이랬잖아요. 어메리칸 드림, 서울 드림 이런 거 없어요. 서울 가서 뭐해? 답대가리 안 나오는데. 거기는 자기 자산 최소한 10억 정도가 있고 한 달에 직장 생활을 하든 자기가 뭐 기술이 있어서 장사를 하든 1,000만원 정도는 최소한 벌 수 있을 때 서울에 사는 겁니다. 그냥 주소 듣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그레이드에 맞게 생활도 가끔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현실은 또 다르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맛대가리 없는 짜장면을 먹고 여기 시골에는 이런 빵집들이 많은데 이런 빵이 싸요. 굉장히. 제가 지금 좋아하는 게 이제 소보루하고 크림빵하고 찹쌀도너츠하고 오늘 이제 늦게 들어갈 것 같고 햄버거를 하나 샀어요. 자, 요 정도를 사면요, 대전 성심당 같은 경우에서 이 정도 사면은 15,000원 나옵니다. 15,000원. 여기 반값 나와요. 반값 6,800원 나오더라고. 근데 이런 소보루 같은 게 시골 빵집이 소보루 같은 게 맛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크림빵하고. 그래서 이제 사와가지고 좀 이따 먹어야지. 어쨌거나 방송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서울살이가 녹록치 않은 거예요. 아무나 서울 사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은 서울에도 1, 2% 내외입니다. 그거 외에는 갈 거 없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예전 한나라당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2% 안에 5% 안에 최하 드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맞아요. 왜? 잘 사는 사람들 편이거든.
자기들끼리 잘 해먹자라는 주의가 거기에요. 근데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아니야. 지금 중산층이 되려면요, 최소한 기본 자산 30억에서 50억 사이는 돼야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물가가 뭐 한두 푼이야?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뭐, 아유, 그 사람들이 자칭 중산층이란 시고 국민의힘을 의지해, 옹호해. 그거 아니거든. 마찬가지에 서울 사는 사람들 뭐 한 달에 뭐 어린 친구들 뭐 수입차 끌고 뭐 1,000만원을 버네, 2,000만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최하 10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정말 순수하게 돈 1,000만원을 벌었을 때 근근히 서울 생활 하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게 그러다가 대부분 빚지고 내려오는데 열받는 이유는 없고, 딱해서 그래요. 새 생각하시는 20, 30대 분들이. 근데 답이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고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본 있어야 돼요. 머리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갖추고 시작을 해야 돼요. 될까 말까예요. 그래야. 근데 세 가지 갖추기가 힘들죠, 대부분. 두 가지는 갖춰야 됩니다. 돈을 갖췄으면 머리를 갖추던지 고생을 할 각오가 돼 있던지 해야 되고, 돈을 못 갖췄어. 그러면 힘들겠죠. 대신에 머리하고 고생할 각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물론 자본 있는 친구들한테 떨어지는 건 그건 자명한 사실인데, 방법 있어? 자본이 없는데? 근데 대부분 어린 친구들 보면은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고생 안 하려고 합니다. 예. 머리는 나름 잔머리는 돌아가는데 필요 없어요. 그럼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랄 여쳤다고 고생해? 뭐 당신들보다 뭐 못 나갔고 고생이 아니야. 지금 세상이 고지고대로인 빠꾸만 세상이 돼갖고요, 이제는 사기도 못 치고요, 어떤 그 변칙도 없고요, 어떤 그 꼼수 절대 없어요. 앞으로 지금 세상이 공수처 생긴 거 아시죠, 여러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놨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간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수처 해놨으면 공수처 그 안에서 비리 저지르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구더기 묻어서 장 못 담궈? 그러면 공수처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비리 저지를까봐 무서워서 하지 말아야 된다면, 그럼 여태까지 비리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 지켜봐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은 점점 변합니다. 깨끗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자, 정리할게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앞으로 세상은 변칙이나 꼼수 없습니다. 세 개 갖춘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본, 고생할 각오, 그 다음에 머리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없으면 두 가지 이상 갖춰야 돼요. 돈이 있고 머리가 있던가, 돈이 있고 고생할 각오가 돼 있던가. 돈이 없어. 그럼 고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두 개만 갖고는 돈 있는 사람, 자본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자본주의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미국이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살아요. 할렘과 같은 데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래도 자본주의를 원합니다.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거. 이게 공화국이 되면은 안 좋은 건데, 지금 이제 몇몇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를 공화국이 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공평하고 깨끗한 세상이 돼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앞으로는 대통령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감옥 가고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잠깐 말이 정치 쪽으로 지금 샜는데 다시 한번 요점. 20, 30대 여러분, 무작정 서울 상경했다고 해서 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가지 거기. 서울은 정리를 할게요.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고 한 달에 돈 1,000만원 정도 장사라든 월급쟁이라든 그 정도 있는 분들이 서울 가서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그거 외의 분들은 가시면요 개고생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요. 아시겠죠? 예, 방송 마칠게요. 시간이 오늘 많아서 20, 30대 분들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었어요.